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낸드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장 적기란 평가도 나옵니다. 피어그룹으로 분류되는 퓨어낸드 기업 샌디스크와 키오시아 홀딩스의 주가가 연초 대비 급등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데요. 현재 키오시아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6조엔, 샌디스크의 시가총액은 372억 달러 수준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업황과 피어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인텔 낸드 사업부의 가치는 당시 인수 가격인 9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이던 솔리다임이 최근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I-발 훈풍이 D램에 이어 낸드까지 확산된 영향입니다. 특히 솔리다임은 기업용 ESSD에 특화되어 있어 타 낸드 업체 대비 수혜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I-발 낸드 훈풍이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솔리다임의 순이익 1조 시대도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산업이부 노태민 기자입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뒤 이를 운영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법인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10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9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2021년 말 1차로 70억 달러를 지급했고 올해 3월 잔금 20억 달러를 최종 지급하며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직후 메모리 다운턴이 시작되면서 솔리다임은 한동안 실패한 M&A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솔리다임은 2022년 약 3조 3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4조 원대 적자를 내며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며 장비 반입까지 막히자 인텔에게 사기당했다는 식의 인식까지 확산됐었습니다. 중국 다롄시에 생산시설이 있는데 이곳으로의 최신 반도체 장비 반입이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당시 인텔 낸드 사업부를 다소 무리하면서까지 인수한 이유는 ESSD 분야의 기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이후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솔리다임은 이런 오명을 조금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ESSD에 집중한 판매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에는 아예 소비자용 SSD 사업에서 손을 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AI-발 훈풍이 낸드까지 확산되면서 솔리다임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조 6,957억 원, 2023년 3조 110억 원에 머물렀던 매출은 2024년 8조 8,488억 원으로 개선됐고 순이익도 8,307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솔리다임의 실적이 개선된 데에는 하드디스크 쇼티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AI 확산으로 대규모 저장 공간 수요가 급증하면서 하드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현재 하드 업체들은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지 못한 상태라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대안으로 ESSD 도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도 낸드 업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달 말 열린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낸드 업황과 관련해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혜가 D램에 이어 이제는 낸드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낸드 판매가 상승하고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엔터프라이즈 SSD 비중이 확대되면서 ASP는 전분기 대비 10% 초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팹에 대한 설비 투자를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롄팹에서 생산 가능한 최선단 제품은 192단 낸드인데요. 이와 함께 저단 낸드도 병행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환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성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설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면서 고단 낸드 생산에 필요한 식각, 증적 장비의 반입이 사실상 막힌 상황입니다. 또 다른에는 유휴 공간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팹 스페이스가 부족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다만 최근 업계에서 들려오는 정황을 종합해보면 SK하이닉스가 다롄팹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비 협력사들이 다롄팹에 들렸다고도 하고요. 만약 투자가 이뤄진다면 대대적인 증설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의 전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낸드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장 적기란 평가도 나옵니다. 피어그룹으로 분류되는 퓨어낸드 기업 샌디스크와 키오시아 홀딩스의 주가가 연초 대비 급등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데요. 현재 키오시아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6조엔, 샌디스크의 시가총액은 372억 달러 수준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업황과 피어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인텔 낸드 사업부의 가치는 당시 인수 가격인 9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각설은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반독점 심사 때문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반도체 기업 인수 합병은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 2회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성사될 수 있습니다. 퀄컴의 NXP 인수와 엔비디아의 ARM 인수 등이 반독점 심사에 가로막혀 무산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반독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2021년 12월 22일이 되어서야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수 있었죠.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인수 직후 실패한 M&A로 불리던 시절이 지나 AI 수요 확대와 ESSD 중심의 시장 재편 속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와 다른 팹 투자 여부, 그리고 향후 IPO 추진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낸드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지금 SK하이닉스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릴지가 향후 수년간 기업 가치와 글로벌 메모리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솔리다임의 행보와 SK하이닉스의 전략 변화를 계속 추적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